저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열대어로 물생활을 하다가 해수어로 넘어왔죠. 구피 시클리드는 물론이고 디스커스의 대형어까지 용 빼고는 어지간히 해보고 해수에 입문했습니다. 어항도 미니어항부터 미터급까지 운영해봐서 해수 뭐 별거 있어? 여기에 해수연만 타면 되지 생각하고 뛰어들었는데 입수하면 며칠 있다 죽어나가는 횟집 수조가 되어버렸죠. 차라리 횟집 수조 물고기가 더 오래 살아있는 걸 보고 낙심한 적도 많습니다. 저도 몇 년째 해수어를 하다보니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열대어 하시다가 해수어로 넘어오실 때 하시는 실수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열대어 하다 쓰던 장비 그냥 써도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활용 가능한 거는 온도계, 뜰채, 테트라비트, 사이펀, 히터 정도네요. 그나마 스텐 히터는 소금물에 녹이 생길 수 있어서 유리 히터만 가능하고요. 여과기는 쓸 수는 있는데 추천은 안합니다. 해수는 민물에 비해서 슬러지가 많이 또 빨리 생기는 편이라서 그냥 거리식 여과기에 니모 2마리 정도면 상관없는데 돌이 들어가고 산호 들어가면 결국 시스템 뒤집어야 되죠. 거리식 여과기는 청소가 편하고 잘 막히지 않아서 그나마 괜찮은데 외부 여과기는 청소가 귀찮고 빨리 막히고 물 흐름도 나빠져서 물고기 마리수 많아지고 수조가 오래되어가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항도 오픈 어항이면 그냥 거리식 여과기 세팅해서 쓸 수는 있는데 어항이 보이는데 직접 스키머 넣으면 보기도 안 좋고 스키머에서 나오는 미세버블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또 해수는 유막도 잘 생기는데 유막 제거도 한계가 있고 양말 필터나 보충 수통 이런 거 주렁주렁 달게 되면 쳐다보는 것조차 답답해서 결국 최소 내부 배면 선프나 하단 선프로 가게 되죠. 저도 상면 여과기 달린 수조로 3년을 해수해봤는데 수조 관리 한계가 있어서 결국 선프로 갔죠. 여과제는 시포락스 같은 건 잘 씻어서 재활용이 되는데 남미시클이나 디커용으로 약산성 맞춰주는 여과제는 쓰시면 안 되고요. 해수 여과제는 물 흐름을 위해 여과제 입자가 크고 물이 흐를 공간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섭스나 난석 같은 입자가 작은 담수형 여과제는 잘 막혀서 여과 효율이 떨어지죠. 장식물로 화산석, 현무암, 유목 이런 거 쓰시려는 분도 있는데 분위기도 자연스럽지 않고 어떤 석재는 pH 변동을 주는 것도 있고 유목은 해수어에게는 직방이라서 시작하실 땐 일단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 보고 그냥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수 좀 하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모르는 건 넣지 마시면 되죠. 돈이 아까우니 다시 사기 못해서 쓰시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인 니모 2마리만 할 거 아니시면 과감하게 팔고 다시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돈을 아끼고 정신건강에도 좋죠. 물잡이 일주일 했는데 물고기 넣어도 돼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데 구피나 예민한 하던 디커도 물잡이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금붕어는 수돗물에 염소 제거제만 넣고 바로 넣어도 안 죽고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해수 여과박테리아는 번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담수보다 더 오래 걸리고요. 열대어는 어느 정도 암모니아가 발생해도 견디는 능력이 있어서 크게 무리 없이 넘어가는데 해수어들은 1년 내내 변화없는 청정 산호초 바닷물에 적응한 녀석들이라 암모니아가 조금만 떠도 잘 죽죠. 빠른 물잡이용 여과박테리아제라는 걸 많이 쓰시는데 아무리 생박테리아라고 해도 충분히 수조에서 번식하고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험상 꼭 암모니아 아질산 제거 박테리아들이 자리 잡았다고 해도 바로 넣을 수 있는 물고기는 담셀이나 니보 정도고요. 해수어항 내에는 암모니아 사이클 말고도 다른 수많은 사이클이 잘 돌고 배설물이나 물질 순환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즉 바다 생태계가 온전히 돌아갈 때 물고기를 넣어야 거의 탈락이 없습니다. 암모니아 사이클만 되었다고 고기를 넣으면 니모는 그나마 사는데 도리는 하얀 반점이 돌고 엔젤류는 며칠 있다가 돌연사하고 그게 암모니아만 해결되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바다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 속칭 묵은 물에서는 해수어도 산호도 키우기가 쉬워지죠. 개인적으로 빠른 물잡이용 박테리아제를 넣는다 해도 한 달, 그냥 물잡이 한다면 2달은 돌만 보고 돌리시고 물고기를 넣기 시작한다면 스트레스도 덜하고 돈도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오랫동안 열대어 키운 물에 해수염을 서서히 몇 주간 걸쳐서 조금씩 넣어서 해수어항을 만들어 본 적도 있는데 니보든 담셀이든 뭐든 넣고 나면은 다 며칠 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 박테리아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에선 냄새나고 이끼는 폭번하는데 물고기는 살 수 없는 진짜 횟집 수도보다도 못한 어항이 되어 뒤집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장시간 물잡이를 열대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 인내심이 필요하고 답답한데 물잡이 하시면서 해수 공부도 하시고 용품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면서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수 수족관도 별로 없고 왔다 갔다 귀찮은데 한꺼번에 왕창 넣어도 돼요? 이건 2번이랑 연결되는데 이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해수 수족관은 열대어 수족관처럼 많지 않아서 집 근처에 있는 경우도 별로 없고 직접 방문은 주말에나 한 번 정도. 해수어 입고되면은 원하는 해수어 분양받기 위해 고속버스 택배나 퀵을 이용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죠.
니모 한 마리 분양받으려고 배송비를 몇 배를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 퀵이나 고택 또는 수족관 방문 시에 다시 오기 어렵고 돈이 아까워서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분양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오래 운영된 어항이 아니면 한 번에 여러 마리 넣었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암모니아를 감당하지 못해서 폭탄이 되어서 생물들이 줄초상을 치르기 십상이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세팅 후 6개월 정도 될 때까지는 1봉달에 1, 2마리만 분양, 봉달 간격은 최소 일주일이라는 1주 1호의 법칙을 잘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열대어는 한꺼번에 확 넣고 키워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해수어는 미리 말씀드렸듯이 작은 변화에도 내 수조 사이클이 민감하게 바뀌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팅 초기에는 수질이 불안정해서 봉달 규칙을 잘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내 어항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있죠. 수조가 작으면 더 쉬울 거다. 열대어는 수조가 작으면 돈도 덜 들고 관리하기가 더 쉽죠. 구피가 대표적이고 중소형 시클이나 디스커스도 한 쌍 정도면 45큐브에 키울 수도 있죠. 중대형을 하지 않는 이상 보통 두자 수조 넘어가지 않는 수준에서 많이들 하시죠. 물은 증발한 만큼 부어주고 생각나면 밥 주고, 수조가 작으면 물갈이도 쉽죠. 그런데 해수어는 두자도 나노어항이라고 합니다. 바다에 살던 해수어는 공간도 넓어야 하지만 수질이 일정한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조가 작을수록 작은 변화도 크게 나타나서 당연히 수질과 각종 해수 성분들의 변화가 요동을 치게 되죠. 그러면 스트레스로 타격을 쉽게 받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보면 35큐브의 니모 2마리를 넘어서 도리에 산호도 많이 키우고 심지어 어렵다는 아크로까지 키우시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그 정도 관리하기까지 나름 노하우가 많이 쌓이신 분들이라 가능한 거고, 해수어 처음 하시면서 구피 생각하고 작은 어항으로 시작하시면 첨가제 하나 좀 많이 넣어도 생물들 바로 시들해지고, 잘 해준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질 성분도 변하고 경도도 떨어지고 원인도 모르겠는데 생물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질병에 잘 걸립니다. 저렴하고 쉽게 시작한다고 작은 어항에 했다가 생물 리필 비용 더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렇다고 처음 시작인데 무리한 세팅 비용도 부담이 되니 35큐브 이하는 가급적 도전하지 마시고요. 35큐브를 시작하시면 생물수 잘 조절하시거나 가급적 45큐브나 두자 정도로 시작하시고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커뮤니티가 뭔데요? 열대어도 좀 성격이 있어서 합사가 어려운 종이 있죠. 말라의 시클은 여러 마리 때로 넣어도 하나둘씩 없어져 리필해야 하기도 하고요. 디커도 서열 잡기 실패하면 속칭 다구리 당해서 죽기도 하죠. 그런데 해수어는 동종 간에만 싸우거나 타종하고만 싸우거나 두 마리만 가능하거나 때로 있을 때 더 잘 살거나 산호끼리도 서로 공격해서 지지기도 하고, 산호를 먹는 물고기도 있고 괜찮은 물고기도 있고, 심지어 니모와 말미잘도 같이 넣으면 바로 부비부비 하는 게 아니라 니모 종류별로 잘 부벼대는 말미잘 종류가 따로 있죠. 더군다나 그렇게 맞춰서 한다고 해도 케바케가 워낙 많은 게 어려운 점이죠. 열대어도 커뮤니티 실패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해수에서 죽을 땐 다른 물고기에게 스트레스 받아서 질병 달고 죽으면서 같이 어항에 있던 동료들에게도 전염시켜놓고 줄줄이 꿰차고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서 타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게 커뮤니티죠. 특히 수족관 갔는데 넣으면 안 되는 물고기나 산호를 순간 눈이 멀어서 데려와서 낭패를 보기도 하는데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특히 수족관 가실 때 넣을 수 있는 생물과 없는 생물을 잘 기억하시고 가셔야 손해가 덜하게 되죠. 장비는 싼 거, 가성비가 최고. 열대어 장비는 저렴해도 쓸만한 게 꽤 많습니다. 국내에서 최고 브랜드는 에아임이지만 아마존이나 필그림 같은 중국산도 가성비가 좋아 많이들 쓰시죠. 해수어도 중국산 중에 제바오 같은 가성비 쓸만한 브랜드도 있지만, 싼 것만 추구하다가 어항 스펙에 부족한 거 사거나 중복 투자라는 걸 많이 하게 되죠. 이걸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에 해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장비를 알아보고 그걸 목표로 삼고 중고시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거죠. 중고장터에 매복하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수조나 기본 장비 먼저 사고 물잡이 하는 동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구매하는 재미도 있죠. 보통 많이들 쓰시는 물건들이 장터에도 자주 올라오니까 물잡이 기간 한두 달 잡으면 그 기간 안에 대부분 원하시는 거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해수는 인내심이 좀 필요한 취미죠. 성격 급하신 분들에게는 수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물고기는 감으로 키운다. 열대어는 키우다가 물고기가 좀 이상해졌다 싶으면 물갈이는 해주거나 약을 좀 치거나 하면 잘 낫기도 해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수어는 이상이 있어 보이면 이미 좀 늦은 거라 치료를 해도 회복될 확률이 민물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죠. 또 반대로 너무 예민해져서 작은 하얀 반점 하나에도 100점이네 뭐네 하며 약을 치고 민물욕을 하고 난리를 치다가 물고기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대어는 눈으로 보고 나서 판단해도 되는데, 해수는 눈으로 판단하기 전에 물로 판단해야 되죠. 물 성치를 계속 체크하는 게 좋죠.
어항물의 모든 성분을 다 조사할 필요는 없고 시약도 비싸서 매일 할 필요도 없지만 굴절식 염도계는 기본이고요. 예를 들어 물고기만 키우신다면 초반에는 암모니아 테스터,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질산염, 인산염, 경도 테스터 정도는 갖춰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정기적인 체크를 하면서 갑작스런 변화가 있다거나 하면 미리 물갈이를 하거나 첨가제를 넣거나 하면서 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 안에는 너무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온도 그까짓 거? 열대어 키우다 보면 대부분 적정 온도가 26도 정도이고 28도 정도에서 활발히 성장하고 34도에서 35도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그게 맞습니다. 게다가 원래 고향인 아마존이나 동남아나 우기, 건기 있고 수질도 수온도 자주 바뀌고 또 변화의 폭도 넓죠. 그런 데서 살던 아이들이니 하루 온도 편차 1, 2도 정도는 그냥 기본이고요. 오히려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서서히 변한다면 온도에는 크게 신경 쓰지를 않는 편인데요. 해수어들의 고향은 서해 앞바다가 아니라 1년 내내 변화폭이 적은 열대 산호초입니다. 그래서 하루 1도 변화는 이 녀석들이 평생에서 걸쳐 별로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터 센서가 온도 맞춰 놓는다고 그거에 맞춰 꺼졌다 켜졌다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1도 편차는 그냥 생기죠. 자주 온도가 변하면 좀 예민한 해수어나 산호들은 서서히 스트레스 받아가며 시간이 지나면 질병이 생기게 되죠. 그냥 히터 하나만 담궈놓고 1년 내내 걱정 없는 열대어와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열대바다라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고 고온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저온이 되지 않기만 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호는 보통 26도가 적정이고 28도 넘어가면서 죽기 시작합니다. 해수어는 좀 더 높은 30도까지 무사하긴 하죠. 우리나라 7, 8월에는 실내 온도도 그냥 30도가 넘어가는데 열대어항이랑 다르게 해수어항은 리턴 모터, 스키머 모터, 수리 모터 등등 열나는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실온보다 수온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터보다 냉각기가 더 필요한데요. 그것도 온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동온조 조절기 같은 데 물려서 쓰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산후하시면 온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온조는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죠. 물고기마다 산호마다 다르다고? 열대어는 비트 하나만 가지고도 잘 키웁니다. 구피나 시클이나 금붕어나 어지간한 물고기는 한두 개 사료 가지고 다 키웁니다. 초식어들 사료도 있긴 하지만 좀 안 준다고 크게 문제되거나 하진 않고요. 뭐 특식이라고 해서 냉장이나 냉부 주시면 굉장히 신경 써서 키우시는 거죠. 그런데 해수어는 한 종류의 사료만 가지고 키우면 장기 사료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기본적으로 민물 열대어는 한 종류의 사료 안에 있는 성분 가지고 필수 아미노산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데 해수어들은 아미노산 합성 능력이 떨어져 외부 섭취로 채우지 않으면 성장에 한계가 있거나 돌연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도리의 경우는 비트만 주면 좀 위험합니다. 어릴 땐 성장을 위해서 단백질이 많은 사료도 좋지만 태생이 조류나 이끼 먹고 사는 초식이라 초식 성분이 부족하면 성격이 난폭해지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죽기도 하죠. 또 먹이 공급 시간과 양도 제각각이어서 나비고기 같은 경우는 해부학적으로 장기가 짧아서 적은 사료를 하루에 4-5번 나누어 줘야지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시클리드처럼 하루 2번 왕창 퍼부어주면 다 먹지 못해 물도 더러워지고 먹이를 많이 주는데 몸이 마르기도 하죠. 반대로 그루퍼나 라이언피쉬 같은 완전 육식성 어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생먹이 급여로 키워야 잘 크죠. 자주 먹이를 주면 그게 잘 안 맞아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장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산호도 종류별로 수두를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다르고 좋아하는 빛의 강도도 다 다른데 이거 안 맞춰주면 좀 안 자라고 그냥 있겠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죽습니다. 해수는 죽거나 살거나지 그냥 잘 있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렇게 조건을 맞춰 키울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공부하고 잘 맞춰줘야 제대로 키울 수 있죠. 조명은 불만 들여오면 돼? 이건 주로 산호에 해당하는 건데요. 열대어 조명은 사람 보기 좋으라고 다는 거라서 밝기만 잘 맞게 구해서 달고 쓰면 되는데 산호는 종류별로 좋아하는 빛의 파장이 다릅니다. 산호 안에 공생조류가 광합성을 해서 그것이 영양분이 되는 건데 그 파장이 없으면 산호는 굶는 거죠. 그리고 파장에 따라 산호의 형광 발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파장을 내는 조명을 사용해야 산호가 잘 성장하고 발색도 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조명은 무지하게 비싸다는 거. 그러나 우리에겐 중고가 있죠. 모든 중국산이 나쁘거나 또 가성비가 좋지는 않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아보시면 중국산인데도 꽤 괜찮은 가성비 조명들이 많으니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수어는 다양한 외모만큼이나 습성도 다양하고 키우는 방법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런 것을 공부하면서 배워나가며 키우는 게 더 재미있기도 하죠. 그리고 노력한 만큼 꼭 보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시면 커뮤니티 등에 가입해서 공부하시면서
좀 친절한 해수 고수나 수족관 사장님께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하나씩 준비하시고 키워가시면서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입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더 의미가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